문제 1번부터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1번. 다음식의 전개식에서 7승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네. 한번 봅시다. 글쎄, 여러분이 확률 통계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접했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서 풀어볼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뭐 이제 요거를 4번 쓸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2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최고차가 8승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7승이 나올 수 있는 전개식이 뭐 요렇게 곱한 다음에 그럼 벌써 6차가 됐잖아. 그러면 얘가 7차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 외엔 없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2차, 이쪽에서 2차, 이쪽에서 2차, 이쪽에서 1차를 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로 여기서 2차, 2차, 1차, 2차 뭐 이렇게 2차, 1차, 2차, 2차 1차, 2차, 2차, 2차 이렇게 걸려야 되거든요. 선생님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5, 그러니까 여기에 1차가 걸렸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요번에는 여기에 1차가 걸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에 1차 걸리면 나머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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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2차, 2차, 1차, 2차 이렇게 걸려도 7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1차 걸리는 경우, 여기에서 1차 걸리는 경우, 여기에서 1차, 여기서 1차 걸리는 4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하면 2를 3번 곱하고 나서 5로 곱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다시 이게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8, 5, 40에 곱하기 4. 그래서 몇이 돼? 160.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예, 1번 정리해드렸고요. 2번 볼게요. 2번.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죠.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x에다가 홀수차에 첨자에 한만 계산하는 거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어 보면 양가 남산할까요? 1 집어넣으면 2가 되죠. 그러니까 8이 되고 A0, A1, A2, A3 그 다음에 A5, A6 이렇게 나오는 거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좀 클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잖아. 그럼 6의 3승이 돼버리겠네. 6의 3승. 그러면 A0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되죠. 짝수차만 플러스 되니까. 따라서 이 두 식을 보고 어떻게 짝 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뺐어요. 원래 여기 8이고 216이거든요. 그러면 6의 3승 216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8이 나오고요. 이쪽은 빼지면 없어지고 빼지면 플러스 2A1, 2A3, 2A5 이렇게 나오겠죠. 짝수는 다 이런 식으로 지워지니까. 따라서 A1, A3, A5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04 문제 정답은 2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x에당 2차 방정식인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4분의 d 판별식 절반 4 곱하기 n 플러스 k의 제곱이 됐고요.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4k 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4n인데 얘가 0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4m의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8mk 플러스 4k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에 4k 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4n이 되네요. 그럼 4k 제곱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정리될 만한 것들은 다 정리된 것 같고, 그럼 이제 k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k에 관한 항등식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 8m에서 마이너스 16k가 묶여지고요. 4m 제곱 마이너스 4n 뭐 이런 식이 되겠네. 그러면 얘가 0이어야 되니까 m 몇이야?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m이 2가 되면 16 마이너스 4n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n은 4. 그래서 m은 2, n은 4. m과 n의 합은 6 이렇게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4번을 같이 볼게요. 4번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오른쪽에 있다고 그러네요. 항상 아래쪽에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자, 문제를 다시 볼게. 무슨 소리냐면 주어가 뭐냐면 y는 2x 플러스 k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y는 2x 플러스 k가 이 2차 함수와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 볼 때는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면 와 x제곱 플러스 4x가 2x 플러스 k보다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항상 커야 되는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가 언제나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 참수가 x축 위에 이렇게 널렁 그려져야 되는 거지. 따라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적어야 돼. 그럼 얘의 판별식을 풀어보자. 1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플러스 k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적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적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k는 마이너스 1보다 적고. 그래서 첫 번째 관계는 우리가 풀었어. 두 번째 관계는 얘와의 관계지. 얘와의 관계. 얘하고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는 중근을 가질 때가 아니라 적어도 한 점이니까 두 점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두 번째의 경우는 2번이라 할게. x곱 마이너스 4x하고 2x 플러스 k가 x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잖아. 얘가 판별식이 9 빼기 ac 그러니까 플러스 k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된 거야. 그럼 전체적인 거 살피면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은 게 됐잖아. 이런 경우에 개수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그러면 몇이 돼? 8,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주어 구분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쉽게 볼 수 있었던 문제고요. 5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요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가 문제고요. 이 참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1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고 범위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 범위는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니까 이 함수를 설명하는데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3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면 a의 x-1의 제곱의 최대값이 3이면 얘가 0보다 적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구나. 그래서 여기가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고요. 1대 1이라는 건 a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x에다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인데 얘가 1이래요. 조건에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1이잖아. 자, 가상으로 이제 x축을 잠깐 놔두고요.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선생님 보니까 2칸 떨어졌잖아요. 2칸. 좀 멀리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는 한 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봐도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의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려볼게. 따라서 구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4,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네요. 3이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마이너스 5. 보기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그죠? 자, 계속해서 문제 6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텐데요. 보기 1번을 보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1번식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1번식은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y와 같든지 두 번째 x와 y가 같든지 해서 x가 알파고 y가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 0보다 적다고 그랬으면 x, y가 같은 이 경우는 안 해도 되겠을 것 같아. 그지? 왜냐면 둘이 같으면 부호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값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게 되니까 이 경우는 안 해도 되죠. 자, 이 경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2번식에다 대입할게.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쓰니까 6y 제곱이 24래요. 4, 6, 24니까 얘가 y가 4가 되고요. y는 2가 되거나 y제곱이 4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2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거나 x는 플러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래서 x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y 값을 베타라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6에서 4를 뺀 거라서 12.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7번으로 갈게. 7번은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B는 0보다 적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A는 0보다 0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고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A는 0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실근이 존재하는 것은 그랬거든. 그러면 니은은 존재하죠.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B인데
1은 양수고 B는 음수니까 얘랑 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항상 실근이 존재하는 건 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이잖아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방정식인데요. 이때 얘 판별식을 조사했을 때 B제곱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죠? 거의 양수야. 0을 떼를 빼고는. 그럼 AC가 만약 부호가 달라. A씨가 0보다 적어. 그러면 결국에 얘가 양수가 되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는 어때? 0보다 크겠구나가 된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근은 같는 경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하고 B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실근 같겠네. 그럼 여기도 A고요. 여기 마이너스 A니까 무조건 실근은 같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왜냐면 기억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이 경우에 B는 얘 양수고 A도 양수니까 지금 B가 음수지만 제곱했으니까 얘가 양수잖아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거든요. 근데 이게 0보다 클지 적을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억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이제 8번으로 가볼게. 8번을 같이 볼까요? 자, 8번은 px를 qx로 나누었대요. px를 뭐 qx로 보통 몫이로 많이 쓰는데 이때 몫이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걸 반대네. 근데 나머지가 qx가 아마 3차 이상의 다항식이었나 봐.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나왔지. 자, 이때 다항식 p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고 얘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제 입장이 바뀐 거지.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는 이제 요 항은 요 첫 번째 박스는 딱 떨어진 거고요.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선생님 보니까 2x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를 빼줘야겠네. 그래야 같아지는 거니까. 물론 몫은 1이겠죠. 2x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여기서 얘기했던 qx하고 1이 있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r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x는 2x 마이너스 1이 됐고 R3은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네. 5번이 정답입니다. 9번으로 갈게요. 9번은 뭐야 이건? 문제가 좀 기네요. 자, 문제의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제 뭐 정사각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사각형 안에 어떤 선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렸고 여기에 어두운 부분이 색칠되어 있네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둘레의 길이가 56이고 넓이가 170이래. 여기가 넓이가 172가 되고 둘레의 길이는 56인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잠깐 B라고 할게. B. 그러면 A와 B의 합은 28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문제는 뭘까요? PA와 PD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 이 길이하고 PA와 PD래요. PD. PD가 뭡니까?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을 작성하라고 그러네요. 자, 이제 문제 대충 받고 한 변의 길이가 20. 잠깐 이 얘기도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림을 보시면 안 돼요. 그림을 먼저 보시고 적당하게 내 스스로 그림 갖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문제를 보셔야 돼. 그래야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게 A, B 합은 28이라는 거 알게 됐고요. 또 뭘 알았냐면 얘 넓이가 172니까 A 곱하기 B가 172인 것도 알아냈잖아. 그럼 얘를 이용할 거고요. 이쪽이 20이면 여기가 20에서 A를 뺀 거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길이는 선생님이 보기에 20-A예요. 그죠? 여기가 A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0-B예요. 미안. 어지러워라. 20-B예요. 왜냐면 이 길이가 B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들을 잘 살핀 상태에서 얘와 얘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알파 베타로 할게. 알파 글씨가 또 날랐다. 알파와 베타의 합은 20-A하고 20-B를 더하니까 40-A 40- 그러니까 20-A 20-B 40-A 플러스 B죠. 그러면 40에다가 28을 뺀 게 되니까 12가 되네요. 두 근의 합이 10이야.
그럼 답은 요 둘 중에 하나겠어요. 얘하고 얘가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두근의 곱을 볼까요? 두근의 곱은 20-a하고 20-b죠. 아, 불편해. a-20, b-20. 자, a, b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0 곱하기 a 플러스 b도 나오고요. 뒤에 400도 나오고. 숫자가 조금 크구나. a, b 170이고요. 그 다음에 28에 2 곱하면 56. 560인가요? 560, 400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572에서 172, 560을 빼요? 12네. 아, 두근의 곱도 10이네요. 그럼 뭐 5번이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9번이요. 자, 이제 10번으로 가볼게. 그림 봅시다. 아, 요게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번은 요게 반지름의 길이와 같겠구나. 자, AB가 3이라고 그랬네요. 아, 반지름이 3이면 뭐 반원이구나 라는 겁니다. 반원이 있고 BC가 6이라고 그랬어요. BC가 6이니까 이게 지름이 돼서 아, 이렇게 돼서 얘는 6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죠. 직사각형 ABCD의 내부의 어떤 한 점 P에서 선분 내부의 한 점 P의 선분 AB에 내린 수렴반을 Q, AD의 수렴반 Q라고 할 때 호 BC에 있는 점 P에 대한 직사각형. 잠깐, 호 BC 위의 점 P에 대하여. 아, 그러면 여기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잡았다는 거지. 그래서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그렸다.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렸으니까 수직이 될 거고 이쪽이 Q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P죠. 요점이 P예요. 그 다음에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P는 왔다 갔다 하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때 삼각형 AQPR의 둘레의 길이가 14래요. 이 둘레의 길이가 14다. 그러면 우선 잡아줘야지. 뭐 둘레의 길이가 14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볼 때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B라고 잡을게요. B. 요 길이를 뭐 A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A와 B의 합은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둘레의 길이가 요 사각형에 다시 한번 색칠할게. 예,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4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로 세로인 얘의 길이는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직사각형 AQ 여기가 Q죠. PR 여기가 R이니까 AQPR의 넓이를 계산하래요. 아, 얘의 넓이를 그렇다면 A와 B와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네. 그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반지름이거든. 반지름이 3이니까 세물 때 여기가 3이에요. 그죠? 수선 잠깐 그을게요. 얘는 내려왔죠. 그럼 이 길이가 3이니까 얘가 3-A가 될 거야. 왜? 여기가 A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가 3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B니까 얘가 B-3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구나. 자, 따라서 3-A의 제곱과 B-3의 제곱이 3-A의 제곱과 요거 하나 알아놨었잖아. B-3의 제곱의 합이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와 6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 나오고 여기가 9가 있는 거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6, 7이 42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의 합은 33이 되나? 33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고 넓이는 뭐 합곱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그러니까 얘가 33이고 7, 7이 49 마이너스 2AB. 그러면 이 AB는 16이 되네요. AB는 그러면 8이 될 것이고. 아, 그럼 얘의 넓이는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네요. 자, 이제 11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림같이 A씨의 길이는 5고 BC가 5는 이제 얘는 이제 보통 닮음으로 많이 풀 것 같은데 문제 마지막을 먼저 보세요. 삼각형 DEF의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하래. DEF의 넓이. 그럼 DF의 넓이는 지금 보시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삼각형. 그죠? 요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 DF는. 자, 근데 선생님 볼 때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 삼각형 지금 잠깐요. 표시만 하고 지울게요.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이시는 요 삼각형이요.
둘 다 전체 삼각형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자, 내용을 한번 볼게. 먼저 각 표시를 해볼 테니까 잠깐 봐봐. 전체 삼각형 ABC는 여기가 직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라고 할게요. 이거 너무 잘 안 보인다. 자, 조금 잘 보이는 펜으로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여기는 동그라미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잠깐 보시면 AC하고 평행하게 D를 지나고 DF가 평행하대요. 그러니까 AC, DF가 평행해. 아, 그래? 평행합니다. 자, 평행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각이 직각이면 이 각도 직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X면 여기가 동그라미고요. 그럼 동그라미하고 X합하면 직각이니까 여기가 X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겠구나. 동의각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닮음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된 상태에서 이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해볼게요. X. 그러면 얘는 5분의 3X가 되는 거야. 그러면 5, 3, 이 길이는 뭐 얘기하지 않았지만 4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5분의 4X가 되는 거야. 5분의 4X. 5대 3대 4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길이는 뭐가 될까? 이 길이는 4-5분의 4X지 뭐. 근데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얘의 여기가 또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가 빗변이 되기 때문에 5대 3대 잠깐만요. 5대 3대 4 하듯이 5대 3대 4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길이는 3분의 1 곱하기 4-5분의 4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 썼어요. 5분의 3이죠. 5분의 3. 5대 3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4-5분의 4x 이렇게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줄 수 있는 모든 밑변 높이를 다 잡았죠?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최대값 계산하니까 넓이에 대한 식은 SX라고 할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높이 5분의 3 이걸 넓게 쓸까? 네, 5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이게 또 5분의 4x가 있네. 잠깐요. 다시 할게요. 5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5분의 4x 이렇게 되네요. 범위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0보다 큰데 x가 5보다 적어야죠. 빗변 5보다 적어야 되고 분수가 조금 많아서 불편하긴 합니다. 자, 2분의 1x에 5분의 3 여기 분수가 돼가지고 지금 약간 계산하기 안 좋아요. 6 바깥으로 빼고 2 마이너스 5분의 2x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얘랑 얘 약분돼서 5분의 3이 되고요. 5분의 1을 바깥으로 빼준다. 계산하기가. 그러면 이제 5분의 3 곱하니까 5분의 6이 됐고 안에서 마이너스 25분의 6이 되네. 25분의 6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분의 6 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6 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불편하죠? 마이너스 25분의 6 바깥으로 뺄게. x 제곱 마이너스 5x가 되네요. 그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25분의 6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전체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25분의 6이 있는데 마이너스 4분의 25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나갈 때 얘랑 상수항이 나가니까 얘랑 지워지고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구나. 그죠? 그럼 넓이의 최대는 x가 2분의 5일 때 2분의 3이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걸 그냥 5x라 놓고 풀 거 그랬나? 그냥 이렇게 구하면 넓이의 최대를 구해줄 수 있었다. 비례식 잘 이용해 주셔요. 12번으로 가볼게요. 4차 방정식이 2개의 허근과 4차 방정식 2개의 허근과 1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2개의 허근을 갖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1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때 중근을 갖는 경우는 0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얘가 복차식이거든요. x 4승 2승 상수항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경우에 어떻게 돼?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돼. 그러면 여기서 t가 나올 텐데 t는 사실은 뭐야? x제곱이거든. 그러면 허수인근이 두 개 나와야 돼 라고 하면 여기 음수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뿔마 루트 3i가 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허수인근 두 개를 갖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나머지 양수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뭐 4가 나왔어. 뭐 x제곱 4면 중근을 갖지 않고 실근 두 개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음수를 가질 수 없고 양수 가지면 실근 두 개를 갖고 그럼 어느 경우냐는 거야. 아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0이구나. 이해가요? 그러면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돼. 그지? 중근을 갖는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근의 합이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쓸게. 두근의 합 한글로 쓰기 싫어서 마이너스 a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잠깐 얘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가 나오고 하나는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는 0보다 적고. 그럼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두근의 합은 지금 선생님 보니까 마이너스 a인데 알파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알파가 음수란 말이야.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a는 0보다 큰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근의 곱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인데 얘가 0이어야 돼. 근데 우리가 다 배웠잖아. a가 양수인 것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2다.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13번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게 문제인데요. 우선은 0이 되게 하는 값을 여러분이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일 때 0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리제법을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대 0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2a가 나오는데 4a 없어져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아니 문제 내기가 좀 곤란하죠. 1, 5, 2a 플러스 6 여기가 4a고요. 마이너스 2 쓰는 거죠.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2a, 마이너스 2 0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x 플러스 2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서로 다른 세 식이니까 이 식이 x가 마이너스 1 때 0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4가 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a인데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2a는 2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1이 아닌 거예요. 판별식 해볼게요. 9 마이너스 8a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8a가 9보다 적어야 되고 a는 8분의 9보다 적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정수 a의 최대값은 1인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정수 a의 최대값은 1인데 1은 안 돼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최대는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잘못하면 실수하면 또 틀리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14번으로 갈게요. 14번은 오메가 나온 거죠. 얘는 이제 x3승 플러스 1이 나올 거니까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인 거랑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 이 두 가지 갖고 문제 푸는 거죠. GK는 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는 함수식이래요. 이때 K는 자연수고요.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규칙만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 G1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양변을 오메가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니까 오메가 나누면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당근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얘의 값은 1이네요. G2를 볼게요. 2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1. 그럼 얘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그냥 여기서 계산할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에서 몇을 빼요? 2를 빼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G3 볼게요. 오메가 3승 오메가 3승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죠? 자, G4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메가 4승이죠. 오메가 4승은 오메가 4승 플러스 오메가 4승분의 1이잖아.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버리네. 그렇다면 6개씩이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얘는 1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6개씩 묶은 게 0이 될 것이고 2022가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나요? 그러네.
딱 떨어지겠네. 6, 3, 18, 6, 3, 18, 6, 7, 42. 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6개씩이 337묶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6개씩 묶으면 0이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5번으로 가볼게. 15번. 세 복소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억을 보니까 두 개씩 묶어서 곱해서 0이 되면 셋 다 0이다. 이건 거짓말이야. 두 개씩 묶어서 곱해서 0 되는 건 두 개만 0 돼도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하고만 0이라고 한번 해봐봐. 그럼 얘 0이죠. 오메가 2가 있어서 얘 0이죠. 오메가 1이 있어서 0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3까지 0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0이다? 여기가 틀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니은은요, 오메가 1 플러스 2오메가 2, 2오메가 2 플러스 3오메가 3, 3오메가 3 플러스 오메가 1이 다 실수래요. 뭐, 딴 건 모르겠고, 더 해볼까요? 그러면, 오메가 1이 두 개 있죠. 여기서도 보면 오메가 1 있고, 여기도 오메가 1이 있으니까, 이 오메가 1 되고, 오메가 2, 오메가 2, 4오메가 2,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3오메가 3, 3오메가 3, 6오메가 3,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럼 얘도 실수잖아요. 아, 그렇지? 얘도 실수입니다. 그럼 오메가 1 더하기 2 오메가 2 더하기 3 오메가 3도 2로 나눴으니까 얘도 실수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오메가 2 얘가 실수면 3 오메가 3 실수니까 오메가 3가 실수인 거 맞고요. 이런 식으로 오메가 3가 실수면 2 오메가 2도 실수해야 되겠네. 하나만 실수면 나머지 다 실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실수다. 이응 맞아요. 그죠?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볼게. 디귿은 제곱을 했는데 0이래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금방 발레를 돌 수 있을 것 같거든. 선생님은 오메가 1이 4라고 4가 2 할게 2. 그럼 오메가 1의 제곱은 4가 되잖아. 그러면 오메가 2하고 오메가 3 갖고 마이너스 4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오메가 2는요. 선생님 보니까 순호수로 만들 수 있죠. 루트 3i. 그럼 오메가 2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돼요. 오메가 3는 i. 그러면 오메가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 되니까 합해서 0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굳이 0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다. 자, 15번까지 해드렸고 16번을 볼 수 있도록 할게. 16번은 직선이 있는데 두 이참수의 그래프가 만나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래요. 두 이참수의 그래프가 만날 때 그러면 먼저 y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x축 그 다음에 이쪽에 y축. 삐뚤어진 것 같은데 요새 그리다 보면 자꾸 삐뚤어져요. 잘 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x축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왕창 삐뚤어져서 네, y축으로 잡을게요. 자, y는 2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여기가 1이면 선생님 볼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닐까? 조금 옮기자. 자, 가운데 좀 놔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1인 거예요. 1. 조금 더 내릴까요? 미안. 아이고. 미안. 이렇게 됐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인 거예요. 1.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그리려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 마이너스 2x의 제곱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인데 얘는 위로 볼록하고요. y절편이 3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이 x축에 있나요? y축에 있나요? x축 쪽에 있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양수인 쪽에 있겠네. 이쪽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예요. 신중하게 그리면 더 안 그려진다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잠깐만요. 예.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조금 연장하면 좋은데 됐어. 그냥 놔둘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연장을 조금 여기 했다고 가정할게.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지나가면서 얘네들하고 세점에서 만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 자,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 그렸어요. 그럼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드디어 세 점에서 만났다가 이렇게 가면 둘이 만날 때는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점을 지나가면서
세 점에서 만나고, 여기도 세 점에서 만나고, 여기도 세 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네. 자, 선생님 이제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하나씩 한번 그려볼게. 네. 이거 세 점에서 만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도 세 점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지나가도 세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도 세 점에서 만나겠어요.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네요. 이 K 값들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우선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양변 2 곱할게요.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네요. x는 마이너스 1과 2일 때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판별식을 하나씩 구해야 되는데, 자,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몇이 되는지 잠깐 볼게. 2분의 3이네요. 그죠? 2일 때 몇이 되나 그랬더니 3이 되나요? 잠깐만요. 예, 2,3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잠깐 마이너스 1이면 잠깐 잘못됐네 여기. 맞아요. 이 두 점을 지나요. 이때 k값 구해야 되니까 y가 2분의 3일 때 x 마이너스 1일 때 k 그러면 k는 2분의 5가 되고요. y가 3일 때 x가 2가 되면 미안해 식이 안 보여가지고 x 플러스 k지. k는 몇이 돼?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두 개 구성 구했네요. 자,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식 두 개를 구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선생님은 요거 점을 지나갈 때는 구했고요. 요 점을 지나갈 때도 구했고, 요 점을 지나갈 때도 구했고, 요 점을 지나갈 때도 구했고.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다 구했고, 요거 접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구해야 될 것 같아. 1번의 경우부터 해볼게요. 1번은 이 그래프하고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미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미분하고 싶겠구나. 자, x 플러스 k와 같다라고 놓고 그럼 이제 넘기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퀄 제로가 됐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할게요. 마이너스 2 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2k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판별식으로 하셔도 되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1창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k는 몇이 돼야 돼?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별식으로 하셔도 돼요. 두 번째 거 볼게. 두 번째 거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2분의 1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k가 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2를 곱하고 갈게요. 아우 불편해. 여기가 2x 플러스 2k가 됐고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k가 되죠. 얘 판별식 계산해보면 그럼 얘 판별식을 조사하면 완전 제곱식 해야 되니까 얘가 1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k는 2분의 1이면 되겠구나 라는 게 됐네요. 와, k값이 4개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얘가 k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얘 더하면 1이니까 4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6이 되죠. 그럼 7이 나오네. 그죠? 7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예, 16번은 문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17번으로 가볼게. 1부터 3까지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값을 FA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함수 F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네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전체단 제곱되고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i 플러스 9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a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제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지? 다시
다시 그릴게요. 요거는 조금 얇은 펜으로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졌고요. 아이, 어떻게 왜 계속 찌그러지지? 요번엔 아예 안 그려지네요. 아, 힘듭니다. 하여간 이차함수를 그렸어요. 여기가 x축이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인데 이게 a예요, a. 지금 하고 잠깐 복사를 먼저 할게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x의 값이 1부터 3까지잖아요. 그래서 1부터 3까지가 여기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3이 여기 있는 거죠. 1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우로 보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요. a가 3보다 이거 파란색 안 되겠다. a가 3보다 어떻다? 적거나 같다일 때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냐?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f3일 때구나 라는 겁니다. 자, 3일 때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선생님 원식에다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이식에다 집어넣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어넣어 볼게.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6a가 되죠. 6a 마이너스 4a 플러스 9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최대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fa라고 하자 그러는 거야. 요 f3이라고 했는데 fa라고 하자. a가 3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 최대값을 fa라고 하면 얘는 2a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f3이다. 그래도 좋긴 한데.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림을 그려봐야 되니까 붙여넣기. 아까 했던 걸 이렇게 옮겨놔야지. 그래야 세상 살기가 좋습니다. a는 지금 x값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적다고 했으니까 a가 1과 3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죠.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 이 안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부터 3까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요 안에 있어서 최대값은 당연히 FA일 때의 값이니까 얘가 되겠죠. 아, 이때 최대값은 FA는 뭐라 그럴까? 최대값이 FA인데 A제곱 마이너스 I 플러스 9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1과 3이 A의 왼쪽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1이 죄송합니다. 1일 때의 값이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선생님 뭘 건드렸나 봐요. 1을 건드렸나? 3일 때의 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1일 때의 값이 FA가 되는 거죠. 이때 A는 1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 이렇게 색깔을 바꿀게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1보다 적거나 같다일 때. 그럼 이때는 F1일 때의 값이니까 요때 최대를 FA라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A란 얘기가 아니라 FA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긴 하는데 자, 1 집어넣을게. 1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4a 플러스 9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글씨를 조금 잘못 써가지고요. 잠깐만요. 위를 보면서 하려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아우.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2a 마이너스 4a 플러스 9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된 거예요. 자, 이제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a가 1보다 적으면 얘를 그리고 그죠? fa를 그리고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서는 이참수를 그리고 3보다 클 땐 얘를 그리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려볼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A축이 되는 거야. A축. 그러니까 A축이 되고 이쪽이 B축이 돼. 그러니까 FA축이 되고. 그래서 A가 3보다 적다일 때는 2A를 그려라 그랬으니까 우선 얘부터 그리고 할까요? 1과 3 사이는 요 식이 뭐가 되냐면 A-2의 제곱 플러스 5잖아. 그러니까 2,5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2,5에서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위로 블록 해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이네. 잠깐만. 5를 너무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뭐 편의상 5를 여기다 놓을게. 이것도 이상한데. 잠깐만. 참 어지럽습니다.
한 5가 요 정도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2,5가 왔으니 1일 때 몇이 되는지 잠깐 볼게요. 1 집어넣으면 6이 되죠.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6이 돼요. 6. 그래서 2,5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죠? 다시 그릴게. 똑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여기가 몇이냐면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1하고 3일 땐 똑같은 값 가져야 되니까. 그럼 3일 때 갖는 값이나 1일 때 갖는 값이나 다 몇을 가졌어? 6을 가졌잖아. 근데 2a가 1보다 적을 땐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라고 그랬거든? 1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가 1일 때 6이 되는 걸 봐서는 이쪽 그래프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오겠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연결돼서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때 6이어야 되나요? 얘도 3일 때 6이네. 근데 2a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직선으로 오고 요 안에서만 이렇게 곡선으로 라운드 된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됐는데 a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해서 a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을 해. 그러면 5라고 하는 게 2로부터 3칸 떨어져서 5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는 4칸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일 때겠구나.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a가 1보다 적을 때. 그래서 최대는 f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0이 되고요. 최소는 2일 때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는 잠깐만요. 범위상으로 최소는 2일 때의 값으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와 최소값의 합을 계산해라.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17번 정리해드렸고 18번으로 갈게. 18번은 이제 복차식인데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두 개의 2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100 이하의 자연수 n값 중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 할 때 a-b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언뜻 봐도 x의 4승 플러스 4x가 있으니까 4를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려면 4x의 제곱을 이렇게 더해 주는 방법이 있겠네. 빼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있고 여기 nx의 제곱이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단 제곱 됐고요. 마이너스 그죠? 4x 마이너스 nx니까 4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 4 마이너스 n 4 플러스 n이 되구나. 4 플러스 n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플러스 루트 다시 쓸게. 조금 좁아져요.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플러스 루트 4 n 플러스 4라고 그럴까요? n 플러스 4 x를 한 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4 x를 한 번 빼주고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2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값 중에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n 플러스 4나 n 플러스 4가 완전 제곱수여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n 플러스 4가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1도 될 수 있고 1이 되거나 뭐 4가 되거나 9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n 플러스 4니까 100까지 된다고 볼까? 그러면 n은 마이너스 3, 이건 안 되지. 4, 얘도 안 되네. n은 5부터 시작하네. 그럼 여기 16이 있을 테니까 12, 뭐 이렇게 내다가 96까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 다음이 121이니까 뭐 가능성이 없죠. 여기는 그 다음 제곱수는 121이잖아. 11의 제곱. 그러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은 최대는 96이고 최소는 5가 되니까 이때 최대에서 최소를 뺀 값은 a-b는 91이 되는 거네요. b는 91.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나만 표시했냐면요. 지금 이제 또 다른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자, 얘는 이제 다 풀었으니까 좀 작게 해놓고 두 번째 같이 볼게요. 두 번째는 x의 4승을 이제 4를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려면 4x의 제곱을 해도 되거든요. 그럼 4x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고 nx의 제곱 원래 있었고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단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기가 n-4 x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는데 플러스 루트 n-4 x를 한 번 더해주고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이죠. 미안.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n-4 x를 한 번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도 역시 똑같이 n-4가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1이거나 또 몇이어야 돼? 4, 9, 16 뭐 이렇게 가야 돼. 25, 36, 49 이렇게 가다가 1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값은 5, 8도 될 수 있고 13, 20 뭐 이렇게 되나요? 예. n-4가 1, n-4가 4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그럼 여기가 몇이 되냐면 104가 되는데 104는 n의 값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그 다음 게 99, 81이니까 얘가 돼야 되구나. 그러면 얘는 85가 돼야 되겠군요. 100이 안 되니까 좀 아쉽다. 그럼 최대가 85고 최소가 5가 되는 거네. n의 최대와 최소는. 그럼 얘로 계산하면 80이니까 얘는 성립하지, 얘가 아닌 경우구나. 얘의 경우가 돼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19번은 1-i분의 1 플러스 i. 오예. 얘 유리화하면 뭐가 돼? 여기다가 2가 되고 여기는 2i가 되니까 i가 되죠. 얘하고 얘 켤레복수 써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선생님 볼 때 i의 n승과 마이너스 i의 n승이에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값을 구하래. n이 1일 때 i 마이너스 i니까 0이 되잖아요. 그리고 n이 3일 때도 i의 3승 마이너스 i의 3승이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는 플러스 i의 3승이 되는 거거든. i가 되거든. 0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0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소수령이면 조금 n은 뭐 4k 플러스 1하고 4k 플러스 3하고 뭐 이렇게 따져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단답형인 걸로 단답형인 것 같고 20번 볼게요. 3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x를 x-1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r 0일 때와 3일 때 같고 r 5일 때의 값을 구해라 그랬고요. f 1일 때 5라고 그랬고요. 자,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부터 봐야 돼. 얘로 나는 못 가 나머지는 걷대. 아, 그러면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차수를 신경 쓰라는 거야. 몫은 ax 플러스 b라고 하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라고 하자. 1일 때 5래요. 그럼 얘가 1일 때 5란 얘기잖아. 얘가 1일 때 5란 얘기는 얘가 얘라는 거야. 그렇다면 fx를 다시 작성해 볼게. x-1의 제곱에 몫이 a 곱하기 x-1 플러스 5라는 거고 나머지도 얘라는 거지. 그러면 a 곱하기 x-1의 3승 됐고 5 곱하기 x-1의 제곱이 됐고 a 곱하기 x-1 플러스 5고 이렇게 된 거군요. fx는 다른 것 같으네요. 그럼 x-1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그러니까 rx가 우리가 볼 땐 얘가 rx예요. 그래서 r 0일 때와 3일 때가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냥 집어넣을까요? r 0은 뭐가 돼? 5가 되고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10 마이너스 a가 되네요. R3은 3 들어가면 2가 되니까 4, 5, 20이 되네요. 3 되면 2a가 되고요. 5가 있고요. 그러면 25 플러스, 그러면 얘 둘이 같다 그러니까 2a 플러스 25가 10 마이너스 a와 같다요가 됐고요. 넘어오면 3a가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a가 뭐가 됩니까? 3, 5, 15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rx가 5 곱하기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5 곱하기 x-1 플러스 5인 걸 알았고요. r 5일 때 값 계산하래요. 5 들어가면 5 곱하기 4, 4, 16 되고 마이너스 5, 4, 22요.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80 되나요? 80, 25 그렇게 되니까 65가 정답이겠네. 그지? 이 문제 정답은 65가 됩니다. 21번으로 갈게요. 21번 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0,-3이고 여기 0,-3이고 원점을 지나면서 1차함수가 지나간대요. 그래서 여기가 a,3이라고 그랬네요. a는 a,3이면 원점 지나는 직선은 a분의 3x가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a분의 3이에요. fx는 지금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fx를
k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얘가 a, 3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k를 우선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k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3이라고 얘기했고, 따라서 k는 얘가 6이 되니까 a 제곱분의 6이 돼요. 그죠? 자, fx는 이제 식으로 볼 때 a 제곱분의 6,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요 직선은 gx라고 그럴게요. 선생님은요. 얘가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a분의 3x가 됐다. 두근의 차가 9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fx와 gx가 같다인 두근의 차가 9일 때 한번 해볼까요? a제곱분의 6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a분의 3x와 같아요가 된 거고, 넘어가면 a제곱분의 6x제곱 마이너스 a분의 3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양변을 정리해 줘야 되니까 우선 a제곱으로 곱해 줄게요. a제곱 곱해 주니까 얘가 되죠. 마이너스 3a제곱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3로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가 됐어요. 그래놓고 이 문제에서 그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2분의 a가 되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근의 차라고 하는 게 9라고 그랬거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서는 뭐 a하고 이건데 선생님 그냥 알파 베타로 할게. 이번엔 a도 있고 여기에 있거든. 그럼 얘가 9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81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a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플러스 2a의 제곱이 되겠네.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가 4분의 9a의 제곱이 되나요? 잠깐만요. 4 곱할게. 정신없어. 그러면 a제곱 9a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a제곱은 9로 나누면 4, 9, 36 돼요. 근데 a가 양수잖아요, 지금. a가 양수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fx 이퀄 제로에 두근의 곱을 계산해라. 마이너스 36이죠 뭐. 그죠? 아닌가? 잠깐만. 아니구나. fx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쏘리 밭.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칸이 없어서 이쪽으로 갈게요. a가 6 들어가니까 36분의 6. 6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줘란 얘기죠. x제곱 6, 3, 18. 18 되니까 두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x가 뭐가 돼? 뿔마 3루트 2가 되니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8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fx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3루트 2. 그죠? 자, 21번도 풀이해드렸고요. 마지막 문제가 나왔네요. 2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볼게. 4차 방정식의 한 근을 얘라고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근이니까 얘를 우리는 다른 각도로 할게.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가 얘란 얘기지. 근이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양변 제곱해서 4x의 제곱 플러스 4x 1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가 나와서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됐고 4차항이니까 얘를 2차식이면 여기가 x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상수항이 1이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니까 kx로 할게. 그러면 여기서 허근을 갖고 중근은 여기서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k가 2일 때 하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두 개로 나눠서 하면 되겠다. 그죠? 물론 얘 판별식으로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k가 2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거지.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거예요. 조금만. 자, 그러면 3차항만 먼저 써줘줄게요. 3차항이 뭐가 되나요? 요거 3차, 요거 3차잖아. 그러면 1, 3, A3이네요. 그 다음에 2차항을 먼저 볼게요. 2차는 1, 2, 1, 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4가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a, b는 3,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요 경우를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동일하게 3차항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2차항은 뭐 1, 마이너스 2, 1 하니까 2차항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b는 0이에요. 그래서
좌표는 마이너스 1,0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있더라. 3, -4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다. 자, 경기어국고 전체 문제를 좀 설명을 좀 길게 하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풀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뭐 잘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계속 연속해서 강남 8학번 문제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 우리 구독자분이 있어가지고 또 숙제를 맡았네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